네, 마켓 시그널은 오늘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좀 빨간불 그 신호만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약간 변한 듯도 하고요.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중에서 중요한 점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난 새벽에 뉴욕 증시가 좀 안정세를 찾아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좀 쉬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 불안감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의 불안감이 시작된 것이 영국이죠. 영국이죠. 영국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돈을 옥죄겠다라는 어떤 같은 시그널을 보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영국 경제의 체력상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자아내게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이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 올 6월부터 한때 식민지였었던 인도의 경제 상황을 추월당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영국 경제가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지난 밤에 영국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은 두 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감세안을 철회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무제한 돈풀기에 동참하는 것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결국 감세안을 철폐한다라는 것은 새로 출범한 영국 정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국채 매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었는데 역시 국채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국 영국의 파운드화를 방어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영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경계의 시선을 좀 보내고 있죠. 왜냐하면 돈으로서 돈을 메꾸겠다라는 것은 결국 그 돈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다시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영국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상황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중요한 것은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난방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올겨울을 나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영국이 여기서 지금 이제 감세까지 해서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풀지 못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시장에 혼란감을 주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거죠.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제 IMF 같은 경우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3%대에서 2.1%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2%대에서 1.1%대로 끌어내렸고요. 결국 경기가 둔화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있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다. 이렇게 연결을 좀 지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아직까지 75bp 더하기 50bp, 125bp를 올리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영국도 최근에 어쩔 수 없이 50bp 금리를 올린 상황,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25bp씩 두 번 올리겠다라는 금리를 빠르면 다음 달에 50bp 올릴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되는 거죠. 경기를 소비 심리를 잡겠다라는 게 금리 인상이지만 결국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둔화시키겠다라는 게 연준의 목표고 글로벌 각국들이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죠. 그러면 자금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지금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면 현재 글로벌 각국들이 각각 어떻게 보면 지금은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내기는 어려운데 일단 뚜렷한 방향성이라면 그런 거죠. 미국의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고 각국 정부가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상존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굵직굵직하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럽 경기 불안감은 이 영국의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전체적인 또 경기 둔화, 경기 후퇴와 관련된 우려감 여전히 상존해 있고, 또 좀 전에 금리 차트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상향 이 차트 모양이 똑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슈 세 가지 모두 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좀 굵직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터닝 포인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기대가 나옴직한 그런 이벤트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없습니다만 영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과연 영국이 이것을 돈으로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이 이제 무제한으로 국채 배입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 시장에 있어서 단기간에 급한 불을 껐다라는 정도지 시장의 안정세를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 있죠. 만약에 영국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가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국 파운드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미국 달러화는 더욱더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어제 우리나라 환율이 1,440원을 찍었는데 영국의 파운드화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달러의 가치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의 환율은 1,500원 간다라고 해서 결국 거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 문제가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느냐, 왜 우리가 영국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 중에 70%가 유로 쪽 통화 가치로 연결이 됩니다.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유럽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러시아발 어떤 그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천연가스 리스크까지 하면서 유럽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것 자체는 좀 인식을 하고 오늘장 대응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9시부터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유독 우리나라만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단기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증권사입니다. 5개 증권사의 신용 반대 매매 계좌가 15,000개에 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를 빼고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대략 한 20여 개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일부 국자들은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18조대 후반이지만 15조 정도까지 내려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지금 약 3조 정도 물량이 단기간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증권사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CFD 계좌라든지 아니면 스탁론 같은 저축은행 계좌까지 합치게 된다면 이 금액은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었죠.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아서 반대매 통보받으신 분들이 어제 반대매를 맞았지만 다행히도 화요일 날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의 충격이 덜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반대매 통보받으신 분들이 어제 이제 물량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계좌들이 지금 아직까지 호가 상황이 뜨지 않지만 8시 40분이 되면 호가가 뜰 겁니다. 결국 반대 매매는 하한가로 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호가의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호가를 잡아먹고 나면 시장이 급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로 인해서 개파락한 이후에 미국 시장 안정세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오후까지 이게 진행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만약에 오후에 이제 뭐 주변 증시야, 뭐 아시아 증시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낸다라면 단기 반대 매매에 대한 것은 오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만 어제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반대 매매는 계속해서 출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지금은 어떠한 뭐 가치 투자의 영역이다, 바닥을 잡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단기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제 장 이후에 정부가 몇 가지 사항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국채 매입이라든지 증시안정기금에 대한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죠. 증시안정기금은 당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증시안정기금은 2020년에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나면서 증시안정기금의 투입은 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추가 하락하게 된다라면 증시안정기금이 들어와서 지수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은 아니죠. 여기에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어떤 또다시 2020년과 같이 막겠다라는 건데 일단 당장 오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오늘이 어떻게 흔들리냐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오늘 흔들려줘야 이런 공매도 금지라든지 아니면 증시안정기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증시가 오늘 이 상태에서 횡보한다라거나 조금 반등을 주게 된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증시가 더 빠져줘야
정부가 여기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상태까지는 정부가 고자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일단 모든 상황들 무시하고 정부가 들어오겠다라는 건 아니죠. 일단 증시가 단기간에는 변곡점 구간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싸게 사겠다라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싸게 사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에 사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어떤 좀 욕심도 있다라는 점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증시가 바닥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투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매수의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베팅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이 리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악순환에 빠지면 어떨까요? 어떠한 악순환이냐고요? 지금 신용 반대 매물이 나가고 여기에 따라서 CFD 계좌들이 12시쯤에 또 나가죠. 그렇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2020년 3월과 다르다라는 것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공매도 과열 계좌가 26일 기준으로 역시 지금 3배 가까이 늘어 있습니다. 결국 한 측에서는 신용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열심히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주가를 떨어뜨릴 것이고 신용의 반대 매물을 부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관의 로스컷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가 상승기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주가 하락기에는 일시적으로 주가를 더 밀어넣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영국이 손을 썼고 미국 시장이 안정세를 찾긴 했습니다만 오후장이 저는 관건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아침에 동시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 오후장에 만약에 체력이 강화되면 다행이지만 체력이 약화된다라면 어제와 같은 모습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 반대매매로 인해서 출하될 물량이 3조 플러스 알파 정도로 가늠이 되고 거기에다가 공매도가 나오면은 이 부분이 지수와 또 주가 하락을 야기시켜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좀 좋지 못한 시나리오인데 이 부분도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 따라서 지금 싸다고 마냥 좀 접근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 전략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절대적인 레벨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늘 시장이 하는 얘기 있죠. PBR 몇 배 이런 얘기인데 지금이 0.8배 수준 그리고 앞서서 코로나19 지난 2020년 3월 당시에 이렇게 훅 빠졌을 때가 0.6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솔솔 나옵니다. 게다가 절대적인 레벨대가 거의 2100선이니까 사실 2000선이 붕괴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도 이렇게 조심스럽겠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흐름은 그래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한 번 더 발작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한 번적인 발작을 열어둬야 됩니다. 어디서 지금 바닥을 잡겠다라고 예측하면 안 된다는. 근데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는데 최악의 경우가 안 나오면 다행인 거죠. 하지만 발작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발작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지금 그걸 우려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PBR 0.8배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PBR 0.8배와 PBR 0.3배와 우리가 코로나 때 PBR 0.6배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럼 0.8배가 바닥인데 0.6배까지는 왜 빠졌죠? 0.5배까지 빠진다 그래서 지수가 뭐 문제가 있나요? 저는 PBR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가 빠질 때마다 나오는데 1930년대 벤저민 그레엄이 만든 겁니다. 자, 1930년대에 만든 PBR이라는 개념을 2022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0.8배니까 바닥이다라고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PBR이라는 지표가 의미하는 건 그겁니다. 바닥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반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논외죠. 바닥과 반등은 다른 얘기입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깊게까지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쪽에 역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바닥이니까 여기서 사서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2년, 3년 정도 기다리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지 바닥 이꼬르 반등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가 2020년 3월과는 결코 다르다. 그때는 돈을 풀었던 때죠.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를 했었던 때고 지금은 글로벌 각국들이 돈을 줄여가는 단계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경기가 살아있었고요. 지금은 연준이 대놓고 경기를 옥죄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고 면밀한 분석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한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아직은 조심할 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켓 시그널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